2013년 이제 한국전의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지 60주년, 다시 말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또 노력이라든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에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화, 대립의 공간에서 이걸 평화의 어떤 그 공간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대립의 역사가 평화의 앞으로 미래를 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다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적인 의미.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싸움과 또 죽음의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자연에게는 또 생명과 또 복원의 장소였다라는 의미였는데, 근데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이것을 펼쳐낼 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워크숍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서 빠진 부분, 소홀했던 부분이 바로 이 DMZ 1원의 비무장지대 내지는 빈통선 지역이라는 곳이 그 지역의 많은 어려움과 그 군사적 규제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분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고 참여하는 또 그분들의 앞으로의 복지와 또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DMZ 비무장지대의 여러 가지 보전, 역사적, 평화적 의미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세 분의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은진 박사님이 생물 다양성의 현황과 앞으로 이어 어떤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있는 춘리한께서는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세계유산 등등 여러 가지 보호지역 프로그램이 이런 데 있는데 국제적으로 연관된 그 사업들 예를 통해서 어떻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보존과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호널대학교 서열의 교수님께서 이 DMZ 인근의 것을 공간적으로 활용해서 평화와 보전이 조화로울 수 있는 디자인 시나리오들을, 흥미로운 시나리오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됐고요. 맨 처음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개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주최기관 환경부의 자연정책과 김동진 과장님께서 오늘 개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김동준입니다. 오늘 주최국 포럼인 DMZ 1원의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워크숍의 좌장을 맡아주실 재종길 박사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연구위원님, 한춘리 유네스코 과학행정국장님, 서예래 코넬대학교 교수님과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국내외 환경관계 전문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DMZ 보전의 미래에 대한 워크숍에서 개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DMZ는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60년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입니다. 1953년 7월 정전으로 출입이 제한된 이후 전쟁의 폐허에서 사향노루와 사냥, 삭과 같은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는 생태계의 보호로 탈바꿈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DMZ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용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늘 포럼은 DMZ 1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정진함과 아울러 지역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DMZ의 우수한 생물 자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를 마치며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으시고 지정 토론을 해준 네 분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데 토론문이 이미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국문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짧게 요약해서 발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오늘 와주신 청중들께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사회는 재종길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종길 박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책이 아주 많으신데요. 도시와 자연 연구소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한국 MAB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위원이시고 또 한국 생태관광 협회 회장님을 하시고 계시고 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네요. 제가 경기도 DMZ 포럼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주제는 DMZ 일원의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앞에 생물 다양성은 생물에 관한 얘기고 생태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는 그 지역 주민의 이야기고 인간들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신 것은 생물 보존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까에 대한 얘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세 분의 주제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소개는 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따로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분은 15분씩 꼭 시간을 지켜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5분이 넘었으면 옆에서 좀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회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은진 박사님이신데요. DMZ 이론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DMZ 관련돼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신 DMZ 피플들이 다 모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아시다시피 DMZ 일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뒤에가? 앞에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됐나요? DMZ는 이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지금 동까지 이게 한 48km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2km/km에 거기다가 이제 이 민통선 지역, 우리가 CCG라고 부르는 민통선 지역과 볼도 에어리어가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요 조금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시군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한강하구 중립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북방 한계선이 이제 해상으로는 전개가 됩니다.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 남은 이제 유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두 개의 큰 유역, 엄격히 얘기하면 세 개의 유역이 됩니다. 여기 동해안 쪽에 세 개의 유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개의 유역, 임진강과 북한강을 가운데 이제 이 DMZ 라인을 두고서 유역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사실 유역 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남한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DMZ와 그 주변에 이제 인근한 이 바로 붙은 이 민통선 지역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지금 굉장히 경관적으로 습지에서부터 그 이제 낮은 이제 평야지대, 그 다음에 점점 더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6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우리 서해서부터 동까지 어떤 이 지질학적으로나 또는 토양, 기후, 생물 다양성의 어떤 전체 축을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60년 정도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물론 그 전쟁의 어떤 그 상태, 휴전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군사 지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생태계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스트 워 이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완전히 어떤 천의의 극상 상태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어떤 완전한 폐허에서부터 서서히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자체가 중요한 그래서 실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DMZ하고 이 옆에 어떤 민통선 지역이 서로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들은 DMZ 내부에 대한 조사는 거의 제한이 돼 있어서 못했지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민통선 지역이나 접경 지역의 어떤 조사들, 생태 조사들을 한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지금 5개 분류군이죠. 다는 아니고요. 5개 분류군에 대한 것만 식물, 그다음에 이제 포유류나 뭐 이런 조류, 그다음에 양서파충류, 어류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 2,930종 정도의 동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한 82종 정도가 지금 멸종 위기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5개 정도의 지금 에코시스템 타입을 나눠 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지역에 도지역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색깔을 다르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대부분이 오른쪽이 이제 산악 지역이고 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유형은 우리가 산악의 산림 그 낙엽 화렵 수림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침엽 수림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오른쪽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태계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생태계 유형은 DMZ 내부에 많은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불을 군사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그 불을 내고 뭐 아니면 벌목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천의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이 2차 천의 초기의 2차림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이제 넓게 DMZ 내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형태는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린으로 지금 표시된 것들이 다 녹색연합에서 지금 조사를 해놓은 도면이 되겠는데요. 습지 형태들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 하천을 따라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유역의 어떤 소하천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습지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생태계 유형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이제 살고 있는 평평한 좀 낮은 지대가 서쪽이 많이 있는데 이쪽 주변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민통선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태계 유형과 앞에 생물 다양성의 어떤 취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생태계 위협 요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유형들 중에서 이 많은 부분이 이 민통선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내부로 이제 점점 경작지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산림이나 습지들이 경작지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인삼밭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산림 이게 이제 경기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그 데이터 평화가 한 20년 사이에 68%에서 한 54%, 14% 정도가 산림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반면에 농경지는 한 22에서 28%로 증가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삼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굉장히 특산 물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삼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건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고 이게 점점 매년 새로 이제 심으면서 누적되고 있는 양인데 인삼의 특성상
한 5년, 6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재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면적은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량은.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논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인데 습지나 논이 이 지역에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민통선 지역은 DMZ에 접해 있는 이 지역들은 그동안에 비교적 전통적인 농경 방식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경관적으로나. 그래서 이 수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소하천들도 그대로 있고 자연적인 농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하천의 모습도 좀 자연적이었는데 점점 더 하천이 좀 더 정비되는 이런 모습들, 인공 수로들 이렇게 지금 인공 제방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생태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생태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적인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좀 포커스를 좀 좁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군부대 시설들, 그다음에 물론 이 안에 이제 그 주례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의한 영향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 바꾸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많은 부분 DMZ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교육을 실제로 하고 어떤 것을 보존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거냐, DMZ의 미래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민통선 지역이나 그 접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속가능한 경제, 교육, 지속가능한 이런 관광,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과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되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중요한 앞으로 이제 DMZ가 보존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특히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 실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잘 성공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례들을 다른 곳에도 또 확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MZ를 보존하는 것 자체를 선언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실천들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요. 이쪽에 지금 이 지역은 연천인데요. DMZ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DMZ이고요. 바로 옆에 여기가 임진강이 지금 이렇게 위에 북한에서부터 흘러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분남 댐이 만들어져서 이 안에 이제 그 두루미의 서식지들이 지금 있는데 여울이 그것이 이제 그 담수가 되면서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실 위험이 되는 요소는 이러한 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게 자체가 위험 요소가 지금 이 생물한테는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자체가 워낙에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고 건강하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DMZ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매력 요소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변에 이런 평화습지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공원이나 아니면 두루미 보존을 조금 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에 대한 관심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두루미를 잘 보존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과 연결시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4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삼곤리, 행산리 이렇게 4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 4개의 마을을 좀 연결을 해서 이게 두루미 서식지를 가운데에 두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마을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생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이 두루미의 보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한 그 다음에 두루미의 서식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얽어주고 같이 갈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보존 사업을 통해서 결국 생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제시를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결국 특화 마을,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 다음에 내셔널 트러스트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지로서 제안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의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에 대한 것은 일반 그냥 외부에서 오는 비지터들이나 일반 대중에 대한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학교 프로그램 또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잘 엮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제안을 해본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실제로 DMZ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학교